15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제조항, 디덕터블에서 나오는데 공제조항, 공제, 뺀다. 뭘 빼냐? 뭐 손해액이 이만큼이면 여기를 조금 빼고 주겠다. 요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뺄 거냐? 뭐 기본적으로 요만큼 뺀다. 아니면 퍼센트로 뺀다. 아니면 요거 넘으면 다 주고 요거 안 넘으면 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손해 발생 시에 피보험자 해약은 손해 일부를 부담한다. 실제로 일부를 부담하면 딱 봐도 보여. 내 돈이 들어가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가면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 내 돈이 안 들어가면 막 운전을 막 하겠죠. 어차피 사고 나면 여기서 다 주니까. 행동도 막 하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돈이 좀 들어간다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조심은 하겠죠. 조심. 그거 얘기해요.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동차 보험 중에 저기 자차 있잖아요. 자차 내 차 고장 나면 내가 고치는 거. 이게 뭐 부담금에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 그런 거. 건강보험에도 이렇게 얼마 뭐는 안 해주고 얼마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공제조항 기능은 소손해를 배상한다. 왜냐하면 100원 손해 났어요. 100원 주세요 할 때 손해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런 거 손해사정이잖아요. 그거 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험료를 절약하고 도덕적, 위험, 정신적, 모랄 해저드, 모라리 해저드 이렇게 해서 모랄 해저드, 모라리 해저드 똑같아요. 얘는 도덕적 위험이 모라리 해저드, 정신적인 게 모라리 해저드라고 그랬어요. 이자 붙으면 정신적. 그렇죠? 이거 구분하시는 거. 그런데 일단 공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직접 공제. 그러니까 실적으로 얼마. 사고 나면 얼마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그냥 얼마 보면 일정 금액의 공제액을 정하여 보험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에서 초과한 경우에는 다 준다 뭐 오케이 되셨죠? 그냥 만약에 10만 원이다 손해 이게 보시면 돼 공제액이 20만 원이다 10만 원 하면 빼면 마이너스 10에서 10을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고 20만 원이면 안 주고 30만 원이면 30에서 20에서 10 되셨죠? 이렇게 아니 위에다 이렇게 직접 공제 그리고 프랜차이즈 공제는 뭐냐면 이렇게 뭐 아니면 도 이거 넘으면 다 주고 이거 안 넘으면 안 줘요. 응? 직접 공제는 무조건 이거 크든 작든 다 무조건 일관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뺐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공제는 일정 금액이나 금액을 그냥 비율로 해서 얼마큼 넘으면 주고 안 넘으면 안 주겠다. 넘으면 주고 안 넘으면 안 주겠다. 그 얘기. 그럼 여기서 만약에 20만 원 정하면 자 10만 원이면 원래는 직접 공제에서 0이었잖아요. 여기는 20 넘어요 안 넘어요? 안 주니까 아예 안 주는 거고 얘는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넘죠? 안 넘어요? 딱 20만 원이니까 애매해. 여기 보면 이상 초과로 돼 있잖아요. 이상이면 포함돼야 되는데 그냥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만약에 공제액이 20만 원인데 프랜차이즈 공제에서 손해가 20이다 이거 안 나와요. 21만 원이나 19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알려드리려고 20만 원이면 안 넘어오니까 안 주고 만약에 30만 원이다. 근데 직접 공제는 20을 빼가지고 10만 원 줬지만 여기 넘으니까 다 준다. 됐죠?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돼. 근데 갑자기 소멸성 공제가 나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자꾸 발음이 세고 그쵸? 자, 얘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요. 공제라는 게 빼는 거야. 빼는 거야. 만약에 100만 원을 빼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빼요. 그러면 직접 공제는 100만 원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을 뺀대. 와. 많이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고 주의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10억의 손해가 있는데, 10억을 받는데 거기서 100만 원을 뺀대. 에게 그래 빼줘. 그렇죠? 그러면 공제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금액이 커지면 의미가 없어. 공제의 의미가 없어. 만약에 10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을 빼면 크지만 내가 10억이야. 손해액에서 10억을 보상금 받는데 100만 원 뺀대. 빼. 이해되시죠? 금액이 클수록 공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 그럴 바에 차라리 프랜차이즈 공제해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어느 순간 돼서 넘으면 그냥 다 주자. 안 넘으면 안 주고. 이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됐대. 근데 딱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똑같이 불이 난 거예요. 똑같이 A, B 똑같이 불이 나서 얘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9,900만 원, 99,900만 원. 너무했나? 얘는 1억, 1만 원. 그래서 근데 만약 프랜차이즈 공제가 1억이야. 이거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직접 공제는 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넘으면 다 주자. 이거 안 넘으면 아예 안 주고. 그게 프랜차이즈 공제인데 만약에 프랜차이즈 공제가 1억일 때 이 경우에는 9,999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 나와요? 0원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1억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 1억 나오는 거. 얘는 1억 1만 원이니까 1억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으니까 얘는 1억 1만 원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딱 보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짜증나죠? 100만 원, 2만 원 차이잖아. 2만 원. 2만 원 차이 때문에 얘는 1억 넘게 받고 얘는 1억 비슷하게 못 받고.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 이런 걸 방지하자. 그래서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보험이 커지면, 보상금 받을 금액이 커지면 공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거 넣으면 다 주고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차츰 없애자. 차츰 없애자. 소멸한다. 그렇죠? 조금씩 없앤다는 게 소멸이죠. 소멸성 공제는 어느 정도 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팍이 아니고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의 공제 한도를 정하고 그 공제 한도보다 작은 손실은 피보료 전액 부담하고 공제한 것보다 큰 손실에 대해서 손실 금액 커질수록 공제액이 크기가 점점 줄어져. 그렇죠? 그러면 소멸성 공제의 문제야. 프랜차이즈 공제의 단점을 다 보완할 수 있죠. 이상으로 완전히 소멸하여 전부 보험금을 지급된다. 직접 공제와 프랜차이즈 공제 방식 복합 형태다. 조정 개수 커지면 커질수록 커진다. 조정 개수는 뭐 K 값인데,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일단 똑같죠. 이제 의미는 알겠죠. 소멸성 공제. 소멸성 공제는 처음에 직접 공제를 하다가 쭉 보다 어느 정도 되면 다 준다. 프랜차이즈 공제 두 개를 합쳤다. 그래서 손해액이 50일 때, 손해액이 50일 때, 200일 때, 300일 경우 공제 한도가 이렇게 하고 조정 개수가 이거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L-D분의 L이 손해액일 때 디덕터블 빼고 K를 곱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이거 했을 때 50만 원 빼기 100만 원. 0이네? 그렇죠? K가 1.5. 0. 얘는 뒤에 있어.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50만 원일 땐 50 빼기 100이니까 50 빼기 100 곱하기 1.5니까 0이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누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피보험자가 네가 다 부담해라. 그거고 200일 때 200 빼기 100분의 요거 디덕터블 이거 한 거야 지금. 이거 곱하기 K 1.5 이렇게 있을 때 150만 원. 300일 때 300 빼기 이렇게 해서 1.5 300만 원 다. 여기는 뭐예요? 소액 공제 있잖아요. 직접 공제하고 똑같네. 0원. 여기는 150만 원 나오니까 그냥 어느 정도 되면은 반으로 반 정도는 안 되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공제가 되고 요 정도 되니까 어떻게? 300만 원 손해 봤는데 300만 원을 다 주네? 프랜차이즈 공제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서히 공제액 있잖아요. 공제액이 처음에 이만큼 있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돼, 계속.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자, 이거 이렇게 지금처럼 해서 손해액이 300일 때, 300이고 디덕터블이 100일 때, 얘는 1.5일 때 얼마냐? 이래서 몇 번 나왔고, K값 구해라. 어떻게? 얘랑 똑같아지는 거. 손해액과 얘랑 똑같아질 때 얼마냐? K값이 얼마냐? 똑같아요. 그러면 K값을 몰라. 얘를 대입하면 자 300에 디덕터블 100 곱하기 K가 300 이랬을 때 K를 구해라.
슉슉슉 200 1.5 거꾸로 와라. 이거 문제에서 할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됐죠? 안 됐을 것 같은데 우리 두 자리 계산 빼기 나누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해야 돼요. 문제풀이에서 계속 할 거니까 그냥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개념, 소멸성 공제의 개념 왜 생겼나? 프랜차이저의 개념, 직접 공제의 개념. 직접 공제 뭐 할 거 없잖아. 그럼 다 빼면 돼. 그것들. 자, 누계의 공제는 그냥 쭉 공제는 어느 정도 쭉 해서 계속 이거 이렇게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험에는 그냥 개념만 이렇게 아시면 돼요. 대기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고 뭐냐면은 자 보험을 이때 들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책임진다? 이때부터. 근데 얘는 언제냐? 어느 정도 이후부터 다음 날부터 책임지는 게 있어요. 뭐 암보험, CI보험 이런 게 있는데 걔는 들자마자 안 하고 뭐 어느 순간 90일이거든 거의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공제한다. 이런 것들. 이제 배상보험 나오면 배상보험. 자 이제부터 할 건 뭐냐면 책임근제 있죠. 책임근제. 그 내용이야. 그래서 책임근제의 근간? 뼈대? 뼈대라고 해야 되나?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과정이라는데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원래 2차 과목인데 나오면 안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가져온 건데 개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도 쉽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준에서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있다. 일단 얘의 차이는 뭐냐? 불법행위는 내가 직접 한 거야. 딱 때려. 쭉 때려. 행위를 한 거고 얘는 뭐냐면 약속을 한 거야. 계약서 쓰는 거 있잖아. 야 언제까지 얼마 줄게. 계약 썼는데 안 해준 거야. 언제까지 되는 돈을 안 줘. 채무불이행. 그래서 민법 손해 발생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이렇게 된다. 공통점은 위법행위. 위법이 뭐예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죠.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때렸어. 근데 법에 그런 조항이 없어. 그럼 죄가 된다 안 된다? 괜찮아. 살인을 했어. 근데 형법에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됐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 조항이 없어. 죽여도 돼.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법에 있냐 없냐 그런 거야. 우리 나중에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얘가 나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손해가 있어야 하고 내가 뭐 잘못해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래야 돼. 인과관계 있어야 하고 법에서 그래. 하지 말라는 걸 했어야 되는 거. 그 얘기예요. 차이점은 특정인 그냥 1대1 아니면 단체와 단체 너나 나 계약이니까 얘는 어디 있어? 불법행위는 그냥 단순 그냥 아무나 불특정 다수 그냥 아무나 가서 때리면 안 돼. 왜 때려? 이렇게 있다.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피해자가 진다. 계약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이 적극적으로 입증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일단 과실은 내가 주의 조금만 했어도 안 일어났어. 게을리해서 일어난 거. 고의는 알면서 하는 거. 그 결과가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아픈 거 알면서 하는 게 고의고 과실은 조금만 게을리면 안 했어도 그거거든요. 그때 이제 네가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은 네가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져. 무과실 책임. 그 차이예요. 그래서 과실은 고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진다. 무과실 책임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책임지는 거. 가해자보다 행위자로서 개념으로 확정하여 행위자, 행위노 하면서 고의나 과실이 관계없이 인정하는 거. 가해자 행위에 쭉 해서 전과 잠재적으로 뭐 책임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오케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크게 얘는 내가 뭐 잘못했네. 얘는 잘못이 없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크게. 자, 무과실 책임주의 중에 이렇게 종류가 있대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과실 책임 내가 잘못한 거, 무과실 책임 내가 잘못 안 한 거. 요 중간점 책임은 일단 뭐냐면 자, 과실 책임은 야, 네 피해자가 먼저 얘가 잘못했어요. 얘가 뭐 했어요.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먼저 해야지 내가 손해배상 받는데 중간적 책임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일단 가해자가 책임져.
네가 증명을 해. 증명을 못하면 네가 책임이고 증명을 하면 난 괜찮은 거죠. 피해자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피해자가 잘못한 거. 이해되시죠? 원래 과실 책임은 무조건 내가 입증을 해야 돼. 피해자가.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 있잖아요. 의사, 닥터 같은 경우 의료 과실이 나올 때 옛날에는 이거 의료 과실이라고 누가 증명해?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뭐 알아요? 의학으로 모르잖아요. 의학 지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니까 무조건 졌어요. 법이 바뀌어서 중간 책임주의는 자, 의사 일로 와. 네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봐. 증명하면 피해자가 지는 거고 증명하면 네가 이기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불법행위체 입증시에 가해자 측이 부담 안 하고 실적으로 네가 없음을 증명해. 원래는 피해자가 네가 있어. 그걸 증명하는 게 과실 책임. 중간적 책임은 일단 네가 없음을 가해자가 없음을 증명해. 그거예요. 이 책이 있다. 자, 무과실 책임주의. 이것도 똑같고 과실 없고. 보상 책임주의는 그냥 자, 내가 무과실 책임주의의 제일 중요한 건 애기들 잘못한 거잖아요. 자녀들 아니면 내 그 사용자 책임이라고 그래서 내 직원들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거야. 업주들이.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하고 애들이 잘못해서 누굴 때렸어. 내가 잘못이 없지만 내 자식들이 잘못하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지금. 근데 손해가 1,000만 원 난 거야. 근데 1,000만 원인데 내 자식이 100% 잘못한 게 아니고 피해자도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러면 무과실 책임주의는 그냥 책임을 지되 과실이 있으면 그거 빼고 준단 말이야. 너 과실 20% 주니까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만 줄게. 그게 무과실 책임주의인데 이 보상 책임주의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내가 책임을 지는데 100% 내가 잘했건 못했건 100%. 즉 우리 산재사고 알죠? 산재사고는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면 산재에서 처리하잖아요. 산재에서 처리할 때 직원이 잘했건 못했건 과실이 있든 없든 100% 다 해줘요. 예, 그 뜻이에요. 다음에는 과실 책임 항변해서 이게 쭉 나오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에 리스크 가정이 있는 거, 리스크 가정이 있고, 여기가 뒤에 있는데, 요거. 최종 명백한 기회, 요거. 영어로도 아셔야 되고, 최종적 명백한 기회, 요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라스트 클리어 찬스. 아우, 발음하고. 이게 나오는데, 처음에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나라 생각하지 말고, 미국, 옛날에 이제 서부, 총싸움 할 때, 그때 생각하시면 돼. 그때는, 자, 1대1 맞짱을 뜨죠, 이렇게. 어떻게? 총을 빵. 아이, 그림. 빵. 총을 쏘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생긴 게. 근데 총을 쏘다가 잘못 나갔네? 옆에 구경하는 사람이 딱 맞았어. 지금 같은 건 난리 나죠. 아니, 싸우지도 않지만. 하여간.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야, 니 거기 왜 있어? 왜 거기 있다고 총 맞아? 이게 리스크 가정. 그래서 리스크 가정이라는 건 네가 책임 조금이나 있으면 네가 책임져. 네가 피할 수 있잖아. 위험한데 왜 가? 그래서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리프트 타고 쭉 가잖아요. 그 스키장에 리프트 타고 가다 가끔 멈춰요. 지금 문 닫은 스키장에서 많이 그랬는데 가다 멈춰 똑 떨어졌어. 많이 다쳤단 말이야.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너 리프트 타다가 떨어지면 다치는데 그거 왜 탔냐? 야, 네가 알아서 해. 옛날은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나온 게 이제 리스크, 옛날 거거든요. 리스크 가정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왜 갔어? 야, 총싸움하고 있는데 왜 구경 가냐? 그걸 행위를 선택한 가해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자, 지나고 나서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도로에, 말 그래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네. 보여요,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 말이에요, 말. 이렇게 말. 말 타고 가는 거야. 이 마차인데 쭉 마차라고 해요, 그냥. 마차 가는데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옛날에는 말보다 흑인 있잖아, 흑인. 노예가 더 쌌단 말이에요. 더 가격이 쌌어. 말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노예 사오면 10만 원뿐이 안 됐어. 그러니까 하찮은 거지. 쭉 가다가 이거 쓰면은 얘가 다치잖아. 그래 그냥 갔어. 그러면 얘가 죽든 말든 또 사오면 되지. 얘 10만 원이면 되니까. 말은 100만 원.
이해되시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쭉 가는데 사람이 있어. 야, 네가 조금만 피했어도 안 다칠 수 있었잖아. 이해되시죠? 원래는 야, 너 위험한데 왜 걸어가? 그거였잖아. 야, 총싸움 하는데 왜 가? 리스크 가정 앞에 가정이었는데 얘는 어떻게? 야, 네가 조금만 주의했어도 얘 잘못한 건 맞는데 네가 조금만 주의했어도 피하지 않았을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최종 명백한 기회는 과실을 통해 위험을 가정했거나 사고에 기여한 책임이 있는 피해자는 만약 가해자가 피할 기회가 있었대. 있었으면 피할 수 있었잖아. 이게 뭐다? Last clear chance. Last clear chance. 최종 명백한 기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거의 이렇게 어떻게 뭐 해가지고 했는데 얘가 해가지고 했는데 네가 조금만 피할 수 있었다. 근데 안 피했다. 이런 내용에서 다음 주 과실 책임 종류는 무엇을 설명하는 건가 하면 이게 나오면 이거 찍으면 이게 10번 중에 9번이 얘였어요. 뭐다? 최종적 명백한 기회. Last clear chance. Last clear chance. 됐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전환이다. 원래는 얘가 잘못한 거죠. 감히 마차가 하는데 네가 와? 리스크 가정에서 여기서 바뀌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음에 보면 자 가정했고 기여과실은 발생에 네가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가해자가 과실을 부과할 수 없다. 뭐냐? 피해자가 조금만 내가 과실이 있어. 10%라도 있으면 네가 이거하고 비슷하죠. 리스크가 기여과실하고. 근데 얘는 무조건 너 왜 위험한데 왜 있어? 그거고 얘는 조금만 네가 과실이 있었다. 총 쏘는데 조금 움직였다.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어. 근데 조금 움직여서 맞았다. 이런 것들. 비교과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담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별표 탁 해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과실 책임이 수정. 이제 바뀐다, 이제 변화된 건데, 이제 과실 추정의 원칙. 배상 책임에서 가해자 과실의 입증 책임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있어요. 과실 추정은 네가 있어. 정부의 비대칭에 비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하기 위해서 과실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간 책임주의 있잖아요. 그거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의사 이렇게. 일단 네가 있어. 의사야. 네가 일단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증명해봐. 이런 것들. 원격 책임은 불특정에 가지고서 재산 소유에 활동하는 원격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제조물 해가지고 무조건 경험이 있으면 네가 다 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 배상 책임 배울 거예요. 거기서 제조물 책임, 생산물 책임 배우는데 제조물 책임은 제조 과정에 어디 갔어? 제조 과정에 여기 결함 이런 게 있으면 피해자 입증 못해도 네가 뭐 잘못한 거야. 이런 것들. 전가 위험이 나오는데 배상 책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과된 법률에서 전가 책임이 있다. 지휘 감독이 해가지고 했다. 연대 책임은 같이 책임을 져라. 연대 책임 공동부에서. 그러니까 연대 책임에 760조 1항 2항이 있는데 실적으로 1항은 뭐냐면 나 있는데 얘도 잘못하고 얘도 잘못했어. 얘도 잘못했다. 어떻게? 공동으로 연대해서 책임져라.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을 하는데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몰라.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야구장에서 그림 안 그려야 됐죠. 야구장에서 롯데 팬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응원당장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좀 운동 좀 하는 문신 있는 아저씨가 술을 먹고 거기서 으쌰으쌰 깽판을 친 거야. 그랬더니 관중들이 막 던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랬을 때는 뭐예요? 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누군지 모르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공동불법행위에서 760조 2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책임져, 그거? 이 사람이 손해가 1,000만 원이면 이걸 뭐 몇 분에 해야 하는데 누군지 몰라. 어떻게? 자, 책임 제한이 있다. 일단, 내가 책임질게 해. 어디까지는 책임질 거야? 어디까지? 야, 너도 잘못했잖아.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다. 그죠? 그래서 과실상계.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손해액을 산정해 줄게. 그럼 얼마 줄게. 얼마 줄게. 근데 그 중에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빼고 줄게. 과실 있으면 빼고 줄게. 과실상계라는 거예요. 과실상계 과실은 단순한 부주의를 말한다. 그래서 해가지고 약간 부주의를 의미하고 손해 확대하는 건 했다. 손익상계도 나오는데
과실상의 뜻만 하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2차에서 계속 할 거니까 그냥 과실 네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아니라는데 그 과실인데 나 잘못한 거 알아. 오케이 인정할게. 근데 너도 잘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상금을 줄 때 1,000만 원인데 내가 과실 10% 있으면 10% 빼고 줄게. 그거야. 손익상계는 뭐지? 과실상계 과실을 빼는데 손익상계 내가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너가 딴 데서 받을 거 있지 않냐? 산재에서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산재하고 자동차보험 이런 것들 아니면 배상보험하고 가해자하고 보상해 준 거. 그래서 우리 보험자 대위라고 해서 제가 한번 모르실 거예요. 앞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뭘 주고 뺏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익상계인데 실적으로 이 물건을 만약에 보험금 받으면 얘는 뭐예요? 고철 자동차가 얼마예요? 1억짜리인데 불이 났어. 그럼 불이 나면 1억을 받잖아요.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 불이 나면 받고 불난 거예요. 팔면 고철이 2천만 원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요거를 어떻게? 내가 받으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손해도 받지만 이익도 생기니까 이걸 빼간다. 보험회사가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잔존물 대위해가지고. 뺏어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손익상계. 이렇게 보시면 돼. 좀 구상이라고 좀 하는데 이해되시죠? 얘는 채무 해가지고 이 부분 동시에 일요일에 이익도 있어.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을 때 이익을 빼고 한다. 뒤에서 어디서 받잖아. 그거 빼고 줄게. 배상하는 걸 말한다. 이득공제. 자, 징벌적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없다. 미국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난리 난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어. 오케이, 나 잘못했어. 알았어. 인정해. 근데 얘는 뭐냐면 너무 재질이 나빠. 그렇다고 너 재질 나쁘다고 더 할 수 없잖아. 그죠? 만약에 손해배상을 한 거예요. 얘한테 잘못했다. 1,000만 원에 손해를 입혔어요. 우리나라도 조금 업할 수 있어요. 1.2배, 3배는 할 수 있는데 재질이 나빠 얘는. 그러니까 넌 1,000만 원이 아니고 10억 내. 이게 말이 돼 우리나라. 근데 얘네는 있는 거야. 옛날에 그림 진짜 요플레 뚜껑이에요. 뚜껑 요플레 이렇게 했는데 실제 있었어요. 여기에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이렇게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있어요. 옛날에 맥 거기서 벌레 지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맥도날드 한 달치 햄버거 갖다 주고 끝났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 이게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얘가 소송을 간 거야. 이거 1,000원뿐이 안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거 10개 갖다 주고 죄송해요. 다음부터 해줄게요. 끝난 거야. 미국은 소송 가서 매독을 받은 거예요. 왜냐? 나는 이거 하나지만 이걸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대표해서 내가 소송 가는 거다. 넌 재질이 불량하니까 10억 줘라. 10억 줬어요. 금액은 정확치 않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징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어. 요새 못하도록 다음부터 이걸 못하도록 이렇게 해라. 책임. 그래서 요거는 2차 문제거든요. 한번 보시면 돼요. 산정 기준은 뭐 정도나 가능성을 해가지고 이게 너 얼마나 재질이 불량해 그걸 따지는 건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 안 되면 넘어가시면 되고. 종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자, 시설물 관리 책임자. 시설 배책이라고 해요. 시설 배책, 제조물 배상, 전문 배상 책임인데 시설물은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내 시설이잖아요. 시설을 이용하다 다쳤네? 그럼 보상해 줘야 돼. 시설을 이용하다 다쳤네. 내 음식점을 해. 그럼 음식점에서 그 시설이거든. 와서 다쳤네? 보상해 주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 소유의 관리, 임차인 시설, 모두 기인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다. 시설을 이용해서 다치면 해준다. 그게 뭐다? 시설물 배책이다. 제조물은 제품, 내가 뭘 만들어서 완성품에 결함이 있을 때 했다. 이것도 뭐가 있는데 하자로 인해서 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자, 물건을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만들 때는 완벽해.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사람 사용하다가 뭐 결함이 생겨서 해줘야 안 해줘? 안 해주는 건 내 잘못. 팔고 온 거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만들다가 만드는 도중에 뭐 브레이크를 안 넣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사 하나 안 박았다 해가지고 하자잖아요. 하자로 인해서 그 1년 있다가 사고가 났다. 그건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거야 제조물 배상. 그래서 내가
제품이나 완성, 결함이 있었을 때, 했을 때 피해자가 입증을 못해도 무조건 해줘라. 제조물 배상 책임. 전문의. 전문의들은 뭐냐면 우리 이제 의사나 변호사들,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 높으신 분들,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임진다. 아니, 그 사람이 업무상 뭘 잘못했다. 그럼 책임져라. 그거예요. 임원 배책도 이사나 법령 있고 보관자 책임.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 사용을 임차하거나 보호 관리를 해가지고 물건을 뭐 해가지고 이게 보관했는데 뭐 잘못했다. 내가 책임질게. 보관자 책임. 근로재해 보상 책임. 와, 이렇게 저기가 뒤에 또 있나? 아, 마지막이요. 우리가 뭐냐면 이 배상 책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그 임의 배상이 있고 강제 있어요. 꼭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엄청 많아요. 13개 정도 있고 얘가 엄청 많아요. 배상 책임 보험. 따져봐요. 그냥 붙이면 배상 책임 보험이요. 실적으로 학교 배상 책임. 다중이용은 다중이용, 재난, 특수 건물, 아니면 시설물, 학원이면 놀이터, 학교, 다 유치원, 배.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메인은 뭐냐면 어디냐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사고 나면 그냥 책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학교면 학교 배상 책임 보험, 시설이면 시설 배상 책임, 영업하다 보면 영업 배책.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 보관자 책임 뭐예요? 보관하다 책임진다. 잘못했네? 보관자 책임. 근로자 재해 보상 책임. 얘는 뭐냐면은, 자, 얘하고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WC하고 EL이라고 하고 EL인데, 근로자가 그러니까 영업장에서 뭐 하다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근로자 재해 보상 책임. 우리 산재 있죠, 산재. 산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산재는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 얘는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산재를 안 들었을 때 이렇게. 대부분 얘는 없어요. 있긴 있는데 듣는 게 별로 없어. 거의 산재가 거의 들거든요. 산재를 들고 산재 넘는 거를 얘가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산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나 사장이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해주는 게 아니고 70%뿐이 안 돼요. 이제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억의 손해가 나면 1억 다 안 해줘요. 얼마나 7천만 원 정도뿐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얘한테 하는 거. 사업주가 든 사배책이라고 하거든요. 요거에서 받는 건데 개념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2차 개념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자, 근로자 재해 보상하고 사배책이 있는데 첫 번째 근로자 배책은 우리 그거 배웠죠. 1차 위험 해가지고 기초보험하고 초과보험 배웠었잖아요. 1시간 전에 했는데. 그죠? 그때 보면 얘가 기초보험이고 얘가 초과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동차 보험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냥 첫 번째 근로자가 잘못하면 내가 잘했든 못했든 다 해주는 거야 그냥. 얘는 이제 과실 나중에 나중 문제고 일단 내가 첫 번째로 하면은 첫 번째 보면 조그만 보험이야. 여기 와서 다 해주고 요 모자라는 건 어떻게? 여기서 해준다. 우리는 산재 더하기 사배책이라고 보시면 돼. 실적으로 요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책임보험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